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호남의 환경과 문화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자 유산인데요. 호남의 가치와 호남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호남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한국학 호남진흥원 천득염 원장과 함께 호남 문화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고장을 흔히 우리는 호남이라고 하죠. 호남. 한자로 풀면 그 호남이라는 것은 호수의 남쪽이라는 뜻이죠. 그럼 호수가 어디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김제에 있는 벽골제를 호수라고 칭하고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의 경계인 금강을 호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금강의 옛 이름이 호강이었어요. 호강. 어떻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들이 이룬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 호남 지방, 호남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역에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았을까요? 한반도의 남서쪽 호남 지방에는 최소한도 한 10,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어요. 그때를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경계에 짓는 시간적인 접점인데 10,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고 현재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을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면은 한 4,000~5,000년 전에 그리고 약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 주변에 많은 유물 유적이 있어서 호남 지방에 사람이 살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상국 주변에 예를 들면 고인돌이 많달지 신창동에 유적이 있달지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지역에도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이 옛날부터 많이 살았을까요? 이건 살기 좋은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기 좋은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기 좋은 곳은 옛날에 농업을 중심으로 농경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넓은 평야가 있어야 되고 비가 농사를 짓기에 적당하게 와야 되고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 또 바다와 육지를 연결해 주는 강이 있어야 되고 바다에는 섬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는 약 1,200mm 정도 1년에 내리고 올해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지만은 보통 경우는 1,200~300mm가 내리죠. 온도는 한 10도에서 13도 정도 1년 평균 온도가 그리고 평지가 넓기 때문에 강 주변에 평야가 발달해 있어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지금 호남 지역의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마한 그리고 나서 백제 그리고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그리고 근현들이 이렇게 이어지죠. 마한의 흔적들은 워낙 많이 있죠. 그리고 마한 이후에 이제 백제가 이쪽을 통치한 영역으로 삼았고 통일신라 시대는 구주오소경 그래서 전라북도는 전주, 광주의 아래쪽을 무주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광주라고 하는데 광주는 태조 왕건, 고려를 창업한 왕건 때 시작한 거예요. 전라도란 말은 천공 18년에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란 말이 생겼고 고려시대만 해도 나주가 이 지역을 지배하거나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제일 중심 도시였죠.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나주에서 광주로 자연스럽게 중요한 도시가 바뀌게 됐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아름답다, 살기 좋다,
뭐 의롭다, 뭐 풍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저는 그 이유를 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3,000년, 4,000년 삶의 흔적들이 우리가 이쪽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우리를 보다 풍요롭고 풍요로우니까 나누어 줄 줄 알고 그런 과정에서 이쪽 지역 사람들의 정서가 뭘 포용한다, 껴안는다, 그리고 베푼다.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품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저기 다른 어떤 정치 체제, 예를 들면 마한, 백제, 통신라 이런 다른 나라들로부터 일종의 복속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죠. 사람은 좋고 여유롭고 그리고 인성도 착하고 따뜻하고 그러지만은 다른 나라에 복속돼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저기 안고 있는 아픈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특히 조선 왕조 이후에는 다른 왕조를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하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때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고 또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선시에 일어나는 각종 정난에 언제나 의롭고 바른 쪽에 서서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정치 어떤 중심에서 다소 변방에 있달지 소외를 받은달지 뭐 이런 자들이 많았죠. 특히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 한말의 의병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지역은 결국은 모든 어떤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국가가 또 백성이 바르게 서야 된다. 이런데 굉장히 어떤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았던 흔적들이 여실합니다. 의병 같은 것도 우리 지역이 너무나 많죠. 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그를 따르지 않고 고려의 옛 어떤 모습들을 그런 정치 제도를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현장에 있었던 많은 선비들의 절개, 의리 이런 품성을 보면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속성이나 성격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태되는 우리의 성품이나 품성도 아름답고 너그럽고 좋았다. 그러면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절의 정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빼어난 고장이다. 특히 임난 정유재란 때 의병 같은 활동을 보면은 다른 지역에 뭐 다 털어서 하는 것하고 비슷할 정도의 많은 의병 활동 같은 것들이 있었고 또 학생 운동, 그 이전에 무슨 동학, 그 다음에 5월 정신 뭐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지역은 지역의 성격을 규정 짓는 단어를 선택하라면은 첫 번째는 뭐 의롭다는 것을 다 앞세우는데 그 이전에 의로움을 잊게 하는 어떤 근본이 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역사적, 자연환경적인 소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우리의 성품이나 문화, 역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안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규명하고 연구하는 것을 흔히 호남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호남학 그러면 되게 선비들의 문학적 취향이나 삶, 또 절의정신 이런 것만 흔히 다룬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연 환경, 풍토, 우리의 심성,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줄곧 계속 연구하는 것을 호남학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제가 소임을 맡고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 자료들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걸 보존 처리 잘해서 수장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헌 자료이기 때문에 이들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제하고 번역하고 출간하고, 그리고 온라인상에 올려서 우리 국민들이 공부하는데 또 뭘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성과들이 저희 기관이 설립된 지 지금 6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벌써 한 8만 점 정도의 자료를 모아서 국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행여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면은 저희 기관에 기증보다는 기탁 맡기는 겁니다. 5년만.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건강하게 잘 만들어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소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도와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인 이 호남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호남학이라는 것 자체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호남하면 굉장히 큰 범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호남학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학문으로 이해해도 될지, 일단 이 호남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지역학으로서 호남학, 한반도의 남쪽에 서쪽을 찾아오고 있는 호남 지역을 아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장르, 네. 학문, 이걸 호남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되게 학문 그러면 인문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죠. 자연적인 내용, 뭐 지리적인 거, 뭐 이런 것이 좀 소외된다고요. 네. 어떤 학문이나 결과는, 사람이 사는 흔적의 결과는 어찌 보면 대부분 자연 환경의 결과물인 거예요. 네. 그럼 비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네. 날씨가 덥다 춥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분다, 그리고 뭐 곡식이나 소출이 많았다 적었다, 뭐 등등등을 가지고 네. 그 학문의 성격이나 특징 같은 것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네. 우리는 학문의 장에서는 다소 인문 사회적인 부분만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을 하려고 하면은 네. 호남 지역이 자연 환경부터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까지 할 네. 필요가 있고, 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종합적 학문으로서 지역학, 그리고 국학, 특히 한국학에 대응하는 학문으로서 호남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인문학 하면 정말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호남인에 대한 학문에 플러스 거기에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인 어떤 학문에 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이런 것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호남학, 다시 말하면 환경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또 가르쳤다고 들었습니다. 뭐 건축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접목해서 융합돼서 학문으로서 또 인정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호남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사실은 제 전공이 건축 역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역사 위에다 건축을 올려놓은 거죠. 네. 건축은 의식주의 큰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람이 먹고 또 자고 할 때 사람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 건축이잖아요. 네. 건축은 결국은 자연 환경의 소산이고 인문 사회학적인 역사적인 소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건축을 살피려고 하면, 건축의 역사를 살피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지역학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영남 지방하고 전라도 지방하고 분명히 건축이 다릅니다. 그렇죠. 한반도의 남부 지방과 중부 지방, 그리고 북한 지역도 뚜렷이 다릅니다. 네. 넓지 않은 나라지만은 뚜렷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축 역사를 전공하면서 네.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속성이나
자연환경, 또 인문 사회적인 것,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호남학이라는 그런 장르에 더 몰두하게 됐고 네. 이런 책무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네. 듣고 보니 무관하지 않네요. 음. 건축 역사와 또 지역학, 호남 지역의 어떤 연관성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건축이라는 것 자체는 집을 짓고 산다라는 점에서 호남은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집을 짓고 살기에 좋은 환경인가 또 궁금한데요. 사람이 살기 좋은 호남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은 첫째 가장 안전해야 돼요. 사람이 살기에 좋은 자연 환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반도의 남쪽은 당연히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곳이죠. 네. 춥지도 그다지 덥지도 않고 그다음 평지이고 뒤에가 나지막한 산이 있고 네. 그 뒤에 높은 산이 있고 강이 흘러내리고 바다가 가까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길지인 거죠. 네. 길지라는 것은 풍수적인 의미이고 단어입니다만은 그곳이 사람이 살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는 게 꿈이었죠. 네. 또 농업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또 작물도, 작황도 아주 좋을 때는 정말 풍부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정말 낭낭을 꿈꾸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도 많이 바뀌고 시대도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호남이 조금 소외되고 또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지역의 위기를 또 맞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 또 호남의 가치를 더 알아주는 분들도 있는데, 혼합학 입장에서 또 하고 계시니까 우리 호남의 가치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 우리가 지역학을 하고 호남을 해야 되고 네. 한국학이라는 국학이라는 큰 장르에서 지역의 로컬을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현재적 상황도 중요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최소한 4, 5천 년 동안을 살면서 우리 가족,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을 찾자라는 것이죠. 분명히 있죠. 네. 자연 환경이 첫 번째고 또 문화가 그렇고 역사가 그렇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돋보이게 하거나 그걸 강조해서 외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과 자긍을 키워줘야 네.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혹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호남 뭐 어쩐다 살 곳이 아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외당했다 뭐 군대 가면 우리 지역을 비하하는 얘기 있고 현대 정치적 과정에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이 조금 비하하거나 소외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죠. 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지역학으로서 호남학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찾고 그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작업들, 연구들을 네. 우리가 정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듣고 보니 우리 주변에 그 가치들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민간에서 이런 기록물들은 잘 보존되지도 않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도 쉽게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한국학 호남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그런 기록물이라든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한 있겠는데요. 가지 덧붙이자면 네네. 되게 기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장자들이.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도 1%에서 2%만 기증은 완전히 소유권까지 줘버린 거거든요. 네. 98, 9%는 기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5년 동안 기탁하는 과정에서 이 풀 세트로 다 해드린 거죠. 네. 그리고 5년 후에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안 찾아갑니다. 아. 자기 집 사랑방에 두는 것보다는 네. 항온항습이 되어 있는 가장 과학적인 보존 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죠. 그렇군요. 내 네. 집안의 문헌 자료가 안동에 있는 국악진흥원에다가 맡겨두었다. 이것이 큰 자랑거리예요. 네. 우리 지역도 서두르서 빨리 수장도를 짓고 그런 네. 공간을 지으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아마 경쟁적으로 많이 기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그 역할과 책임, 또 이 호남의 중요한 어떤 문화유산의 가치들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또 조금 지원이라든지 또 이거 정책적으로 시급한 과제들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6년여 동안 이끌으시면서 어떻습니까? 가장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지원을 받고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좀 서둘러서 해야 할 게 있다 하는 것. 시도 산하에 네. 각각 한 20여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은 부끄럽지만은 평가받으면 대부분 꼴찌를 받습니다. 네. 그 이유는 생산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평가의 척도로 보면은 고문원 중심으로 뭘 한다, 뭘 하겠어요? 네. 사람을 막 양성하거나 뭐 대중 상대로 해서 엄청난 학술 대회를 한다,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는데 저희도 현재 3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아직 저희들 수장고가 없습니다. 네. 청사도 없습니다. 물론 수장고는 있죠. 청사도 나무 공간을 빌려 쓰는 게 있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작년 10월 1일 날 출범한 논산의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네. 작년 10월 1일, 우리보다 훨씬 늦게 4년 늦게 출범했지만은 39명 가지고 건물 6동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빨리 수장고를 제일 먼저 지어서 만드는 공간에 나의 선조들의 어떤 기록물들이 차곡차곡 쌓아지고 이게 정리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은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걸 기증한 분의 영광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책무인 거죠. 뭐 타이어, 중요하죠. 네. 자동차 중요하죠. 네. AI, VR 다 중요하죠. 뭐 농생명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저변의 문화, 호남학, 호남문화, 호남문화의 어떤 자존과 자긍, 이걸 키워내려고 하면은 네. 우리의 선조들이 최소한 1000여 년 전부터 생산해냈던 인문학적 자산들, 네. 이것은 어디다 두어도 손색이 없죠. 네. 앞으로 그런 지원들이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요. 더 여기에 그런 지원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강의와 또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 지역민들에게 또 바라는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호남에 사는 호남인들이 느끼는 자존과 자긍은 전통문화 자산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된다고 하고, 오늘 뜬금없이 뉴욕에서 오겠어요? 네. 동경에서 오겠어요? 우리 예터에서 우리 선조들이 몇천 년간 살아왔던 흔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모으고 가꾸고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자산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죠. 그렇게 해야 더 현명한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 문화로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DJ가 어쨌습니까? 문화를 일본에 오픈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호남학, 호남문화, 이건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존과 자긍이고 우리의 미래 자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인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남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일은 지역의 역사와 미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호남의 뿌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산들을 잘 보존해서 미래 후손들에게 전승해 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몫이자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